유튜브로 보는 서영석의 더 비평, 정치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서영석의 더 비평.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모 경제지의 법조 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사실 이것이 이제 출입 기자와 출입 기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만든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입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실체가 있는 기자의 취재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제가 국민의힘을 취재한다면 국민의힘 당사의 기자실이 출입처가 되는 겁니다. 제가 검찰과 법원 관련을 취재한다면 검찰청과 법원이 출입처가 되는 거죠. 보통 언론사에서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도 바로 이 출입처 때문입니다. 사회부, 경찰, 대학, 병원, 검찰, 법원 다 사회부 관할의 주요 출입처입니다. 물론 뭐 정부 부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경찰과 대학, 병원, 검찰, 법원 등과 관련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뭔가 수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해도 사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출입기자 통해서 부탁합니다. 경찰 출입기자 통하는 거죠. 대학 입시 뭐 이런 것들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경찰 출입기자가 대학도 보통 같이 출입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이 출입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출입처에 한 사람이 오래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알게 되죠. 검찰, 검사, 법원, 판사 막 이런 것들의 그 안면과 인맥이 사실 사회부를 중요한 출입처로, 중요한 부서로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정치부는 청와대나 총리실은 물론이고요, 뭐 주요한 정당 국회가 다 출입처입니다. 각기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취재 대상이죠. 당연히 정치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뭐 한국은행, 주요 재벌사 등 돈과 파워를 겸비한 취재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처라는 것이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한 기자가 한 군데를 10년, 20년 출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은 계속 로테이션을 시키죠. 근데 경제지나 지방지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법조라는 것이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한 군데 뿌리 박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지 법조 출입기자, 또 지방지의 청와대 출입기자,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뭐 10년, 20년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출입하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맥이라고 하는 파워를 얻게 되죠. 오랫동안 법조를 출입하면은 주요한 검찰 고위직을 두루두루 알게 됩니다. 판사 고위직하고도 안면 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의 기자들은 그냥 취재 대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저도 뭐 정치부 기자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을 취재 대상으로 생각을 했지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 돈을 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사실 보통 기자들은 그냥 취재 대상으로 생각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간혹 아주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것을 돈으로 연결시키는 인맥을 창조하는 진정한 창조 경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죠. 아마 이 김만배 기자도 경제지의 법조 출입 기자를 오래 했다는 걸 보니까 아주 발군이 있나 봅니다. 창조 경제에.
이 양반이 화천대 이후에 두루 검찰과 법원의 고위 전직 고위 인맥을 포진시키는 것도 결국은 그가 법조 출입 기사를 오래 했다는 데서 오는 인맥, 거기서 오는 파워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김만배의 화천대유는 법조 게이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법조 게이트로 정권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 또 하나 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과거 자체 감찰 기능을 갖기도 했었고요. 물론 그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정권과 검찰과 연결고리이기도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들이 많이 앉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 민정수석을 했던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중견 검사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오는 검사들도 그렇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검사와 경찰들이 파견 나옵니다. 물론 또 그 인물들이 아주 발군의 또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나중에 뭐 한가닥 해먹는 사람도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파견 나왔다가 또 한탕 해먹은 사람, 최근에 해제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윤모 씨라고. 그 윤모 씨가 또 우리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윤모의 직계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어떻든 이 출입기자라는 것은 정보의 독점을 통해서 인맥을 창출하고 그 인맥을 어떤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발군의 기자들이 존재하면은 그것이 게이트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동의 설계자 이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실제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장동을 설계했다는 것은 아마 이재명 지사는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그 말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즉 이명박 정권이 민간 개발하는 걸 막아가지고 민간과 공영 개발을 하도록 이끌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업자들이 먹을 수 있었던 그 이윤의 상당수를 국고에 환수했다. 이런 것을 내가 설계했다 해서 대장동의 설계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장동이 게이트로 번진 이 시점에 대장동 게이트의 진정한 설계자는 아마 김만배입니다. 참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요. 이재명 지사 스스로 얘기했던 대장동의 설계자, 이런 것들을 마치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인 것처럼 이끌고 가는 언론들도 문제지만은 그런 언론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는 제가 보기에는 김만배 씨 같고요. 김만배 씨는 자신의 법조 출입 인맥을 통해서 결국은 병풍으로 돌려 세웠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때 당시 파워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추리를 해봅니다. 뭐 아니면은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잘 설명을 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 가지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